수열의 기납적 정의랑 수열의 기납법입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의가 an 또는 an-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와 같이 이런 것들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주어져서 어떤 수열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정의가 정말 간단하죠. 다시 한번 an-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와 같이 항과 항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식만 주고 이렇게 정의된 수열이다라고 하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만족하는 수열이다. 이걸 한국말로 좀 풀어서 읽어보면 이전 항과 다음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수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은 1이요, 두 번째 항은 1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항들과 항들 사이의 관계로서 정의를 한 거죠. 두 개를 더해서 전항과 그 다음 항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전항과 다음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또 같은 성질 여기다 적용해보면 n에다가 2를 대입해도 되고, 그럼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은 a4가 되니까 두 개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또 같은 성질을 적용하면 두 개 더해서 다음 항, 두 개 더해서 다음 항.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약속할 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정의는 매우 간단하고 점화식이라는 표현은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이야기할 때 점화식 형태, 물론 이제 그 표현 자체는 빠졌지만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차가 공차 D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항과 항 사이의 B가 R로 일정하면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점화식으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이야기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축차 대입이라고 하죠. 축차 대입. 차례대로 연속하게 따라가면서 수를 대입해서 수식의 성질을 관찰하는 것. 그게 이제 해법이죠. 해법.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이제 문제로밖에 감을 더 잡아볼 방법은 없는데 2028학년도 예시 문항이랑 가장 최근이었던 2025년 10월 공통 22번 마지막 문제, 이 두 문제를 한번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봄을 통해 가지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예시문항부터 진행해 봅시다. 2028학년도 예시문항 14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 전 항과 다음 항 사이에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항은 얼마인데 나머지의 정보는 이걸로 관계성으로 찾아내라라는 뜻이고, 어떤 조건을 만족 처항과 일곱 번째 항이 같아지도록 하는 K의 값을 다 찾은 다음에 두 항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관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주장하는 풀이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 다 나열해 봅니다. 직접 싹 다 나열해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풀립니다. 다시 직접 싹 다 나열해 봅니다. 그럼 무조건 풀립니다. 자, 네 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은 이 전 항들과 다음 항을 추론하는데 정말로 노가다, 소위 말해서 기납적 추론을 한다고 해도 일곱 번째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그냥 문제가 A1과 A7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적어낼 수 있을 만큼만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적어보면 3, 2, 1, 5, 6, 7. 진짜로 많이 적어도 7개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전 항들을 추론해 봅시다. n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다 3을 넣어봅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윗줄 A4는 A3 빼기 2K니까 한 번만 적어보면 A4는 A3 빼기 2K니까 우린 세 번째 항이 알고 싶으니까 A4에다가 더하기 2K 한 거. 근데 A4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2로. 그러니까 A 세 번째 항은 2 더하기 2K일 수밖에 없다. 다시 세 번째 항에다가 다시 적용해보면 세 번째 n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땐 n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땐 A3 빼기 2K니까 A3이 2 플러스 2K니까 여기다가 2K를 빼주고 나면 2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기납적 정의로 정의된 수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린 두 번째 항도 첫 번째 항도 다 구할 수 있죠. 같은 성질을 반복해서 적용해보면 2 플러스 4K, 2 플러스 6K 쉽게 구해낼 수 있고, 4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밑에 쪽으로 한번 따라가면 되죠. 밑에 쪽. 이 전 항에다가 K 배한 다음에 더하기 2 해주면 다음 항을 만들 수 있다. 이전 항 네 번째 항 이전 항에다가 K 배한 다음에 근데 이제 문자가 앞에 있는 건 별로니까 바꿔서 적어주면 이전 항에다가 K 배한 다음에 더하기 2 하면 다음 항을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 항.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항도 어떻게 만드냐. 다섯 번째 항에다가 K 배한 다음에 더하기 2에서 만드니까 2K 플러스 2 이전 항에다가 K 배한 다음에 더하기 2 하면 다음 항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일곱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귀납인 거예요. 귀납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전 항에다가 K 배한 다음에 더하기 2 하면 다음 항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초항과
7번 장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갖다 놓고 풀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4점짜리인데 그냥 귀납적 정의에 맞춰서 적고 나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2 양변에 있으니까 날려주고 요 2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2 약분된다고 3 되고 2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1 K 플러스 근데 그럼 K 3승 K제곱 플러스 K는 여기는 3K 3K 우변으로 넘어오면 K 3승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는 0 인수분 해주면 K 땡겨주고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K는 0 마이너스 2 1 세 값이 가능하네요. 이제 대입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K가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K가 0이 되면 2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K가 1이 되면 8 6 근데 그중에 절대값에서 최대값을 벌었으니까 이게 가장 크겠네요. 정답은 16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절대값이었고 이게 가장 크니까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는 매우 짧아요. 매우 짧아요. 다시 한번 갔다 올까요? an-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와 같이 항과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으로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25년 고3 10월 공투 22번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이거. 실수 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이번에도 AN과 AN 플러스 1 즉 이전 항과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귀납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쭉 풀어서 다 적어봐라. 그러면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사고의 순서 대수편에서도 제가 개념편에서는 매우 쉬운 문제를 풀어서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수록해 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납적 추론의 의미 자체가 여러 항을 나열해서 규칙성이나 패턴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서 적어봅니다. 반드시. 이게 A1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항들을 묘사하면 되는데 그 밑에 조건을 보니까 A4 곱하기 A5는 0. 그럼 5번째까지 항만 정도만 소위 말해서 노가다 한번 해주면 무조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단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나름 22번이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가정해서 처음에는 3으로 시작한다. A1이 3. 애초에 숫자니까 무조건 양수네요. 양수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밑에 줄로 시작되니까 두 번째 항은 무조건 나오네요. K-7.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요때부터 경우가 나눠지겠네요. 왜? K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경우를 쪼개지라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많이 찢어야 되는 이유는 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갈 때 경우가 계속 나눠질 예정이니까. 왜? K가 안정이 돼 있으면 모르니까 무조건 쪼개준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이전 항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로 따라서 경우가 쪼개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범위를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이게 팁인데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요 적힌 거 그대로 위에가 음수되는 케이스, 밑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적어보면 K가 7보다 작을 땐 위로, K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땐 밑으로. 왜? 그래야 요 조건을 만족할 테니까.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이거 종종 순서 바꿔서 적으면 헷갈려 나중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귀납적 정의된 거 그대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K-7을 여기다 대입하죠. 왜냐면 A2는 A3 이렇게 구성될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절대값 K-5가 세 번째 자리에 해당될 것이고 벌써 이제 눈에 선이 보이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만 진행하면 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도 한번 쪼개 봅시다. 근데 쪼개려고 봤더니 어차피 절대값 되면 이 값 자체는 무조건 양수긴 양수입니다. 무조건 양수긴 양수인데 경우는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 K-5로 나오든지 5-K로 나오든지 둘 중에 근데 이 순서도 방금 말한 것처럼 요 음수 양수 요걸 그대로 지켜주는 게 그래도 이쁘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음수일 때 밑에 쪽이 양수일 때 물론 이 두 값은 양수긴 양수인데 절대값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적어주는 게 좋겠죠. K가 5보다 작을 때 K가 5보다 크고 이전 조건 그대로 땡겨와서 7보다 작을 때 이렇게 쪼개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 값은 양수긴 양수입니다. 왜냐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건 어떻게 연결될 예정이냐면 네 번째 양수이므로 이때는 반드시 얼마 됩니까? -5죠. 2K-15죠. 이때는. 그리고 숫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5도 이제 무조건 확정적이죠. 음수일 때는 그 전항에다가 넘버 4만큼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1. 그다음 요거 2K-15는 이 경우일 때는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K가 7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죠. 음수니까 갖다 집어넣어주면 4 더해주면 되니까 절대값 2K-11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위의 경우는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 바로 보이고 이때는 K가 2분의 11이면 가능하겠네요. 2분의 11. 2분의 15는 얘가 0이 되긴 하는데 왜냐면 이거 두 개 곱해서 0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A4 곱하기 A5가 0인데 요 2K15가 0 되려면 K가 2분의 15여야 되는데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 경우로는 쫓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2분의 11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벌써 위쪽은 다 따졌습니다. 벌써. 이거 다 적어주면 무조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 17 여기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K가 7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7보다 작고 K가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음수, 양수로 쪼개지게 되겠죠. 양수 때가 적기 편하죠. 왜냐면 그대로 마이너스 10 해주고 더하기 k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3k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위쪽은 음수이기 때문에 요 경우라면 음수이기 때문에 3이 더해지고 절대값 2k 마이너스 14의 절대값. 근데 k가 7보다 크다라는 것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 자체가 양수죠. k가 이 범위일 때만큼은 양수기 때문에 이 다음 것도 무조건 결정되죠. 집어넣어주면 3k 마이너스 24. 따라서 k는 7이면 여기가 0이 되고 8이면 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7일 때 8일 때가 가능하겠네요. 요 경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3k 마이너스 27일 때는 k가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쪼개지겠네요. 요렇게 얼굴이 안 그리게 2분의 17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k가 9보다는 작을 때 k가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 음수니까 n 4 네 번째니까 4만큼 더해주고 절대값이니까 3k 마이너스 24의 절대값이 되고 요 다섯 번째입니다. 저 얼굴 때문에 가리니까 왼쪽으로 살짝 비껴서 요때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4k 마이너스 37 여기 요 밑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적었습니다. 가능한 것만 골라내면 되는데 이때는 되는 겸죠. 가능한 게 없고 마지막 밑에 요때는 k가 9보다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거나 k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4분의 37 그 다음에 9 이렇게 두 값이 되죠. 9일 때는 이쪽이 0이 되고 4분의 37 때는 이쪽이 0이 되고 자 여기까지 적으면 다 적은 겁니다. 싹 다. 처음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모든 경우를 다 적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4분의 37이 최대값, 2분의 11이 최소값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4분의 59. 정답은 6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 봅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항들 사이에 관계식을 주는 겁니다.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모든 항을 어떤 규칙성이나 패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풀어서 적어봐라. 두 번째 팁은 변수 설정을 잘하고 왜냐면 지금 이 두 문제는 변수가 사실 주어진 거예요. k 이렇게. 근데 어떤 문제는 변수 자체가 안 주어지는 문제도 있으니까 변수 설정을 잘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범위를 잘 고려해 줘야 돼요. 지금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암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딜레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숫자가 0으로 만들어줄 수 있긴 있는데 범위 안에 들어오나? 이걸 계속 체크했던 거예요. 요거까지, 요 세 가지. 근데 그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다 풀어서 적어봐라. 이것만 해결하면 뭐 귀납적 요 정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것이다. 사고의 순서 대수 개념편에 쉬운 문제들을 많이 배치했어요. 풀어서 많이 적어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공통 파트의 마지막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가 귀납적 정의. 대수 교과목의 마지막 단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매스매티컬 인덕션 수학적 귀납법. 이 세상이 바뀌어서 예시 드는 게 힘들긴 한데 뭐로 예시를 들어줘야 되나? 예시. 연애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사귄 친구가 바람을 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상대방 배우는 쓰레기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귀납적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 사귄 친구가 바람을 폈어요. 그럼 또 이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쓰레기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귀납적 오류이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문학에서는. 근데 수학에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만큼은 이러한 조건만 만족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참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통하지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과도한 편견을 낳게 돼요. 하지만 수학적만큼은 수학적 귀납법만큼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 만족한다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물론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도미노나 예시를 몇 개 들어서 설명하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조건인데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1. 처음 상황이 참이다. 교과서는 보통 P1이 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지금 처음 상황이 T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나 다른 종종 상황에서는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건 처음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 두 번째 이전 상황이 참일 때 다음 상황이 참이다. 이 문장이 참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참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다.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p n-1 또는 n이 참일 때 p n 플러스 1 요거를 만족하게 되면 두 문장을 만족하게 되면 전체 자연수 n에 대하여 참이다 이렇게 진행되게 돼요.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냥 화살표면 조건문인데 두 개면 참이라는 게 입증됐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일반 화살표 적은 다음에 이 조건문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이게 수학적 기납법. 기납법도 상당히 짧죠. 약간 느낌은 어떤 거냐면 도미노가 있어요. 여러 개 도미노를 쌓아놨어요. 도미노. 점점점. 일단 첫 번째를 손으로 밀었을 때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안 넘어가면 이 도미노는 절대로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이 1번 명제가 되겠고,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이 도미노와 도미노 사이에 간격을 잘 놔둬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항과 항사의 관계, 항과 항사의 관계, 전 상황과 다음 상황 사이의 관계 잘 놔둬가지고 이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가 무조건 다음 걸 쳐서 얘도 넘어뜨린다. 1번과 2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 다음. 그럼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네 번째가 넘어갔다면 다섯 번째도 무조건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갖고 y 세 번째 3일 때 참이 되는가를 증명 한번 해보면 P1이 참이다. y 1번 때문에. 그 다음에 P2는 참이다. 왜냐하면 2번 때문에. P1이 참이면 P2가 참이라는 이 명제가 참이므로. 따라서 P3은 참이다. y P2가 참이면 이게 참이면 다음 상황이 참이라는 이 말이 2번 때문에 참인 명제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집합에서 뭐 이거 해갖고 뭐 최소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내용을 벗어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벗어나니까 이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요 두 가지 명제를 잘 적용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의 예시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분의 n 플러스 1이 k는 1부터 n까지 k 자연수의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첫 번째 n이 1일 때 명제 이게 n에 관한 식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1일 때 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확인 1 대입합니다. 좌변 레프트 핸드 사이드 1 대입 2분의 1 2 계산하면 1 우변 라이트 핸드 사이드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 얘는 1밖에 없죠. 애초에 이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같다. 첫 번째 상황일 때 참이됨을 보였네요. 그러면 이전 상황일 때는 이미 참일 때 다음 상황이 참이됨을 이 전체 명제가 참이됨을 보이면 됩니다. 아직 뭐는 확인 못한 겁니까?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이 되는 것을 못 보인 겁니다. 아직 이거 할 때 항상 학생들이 오해하는 실수가 요거를 자꾸 증명하려고요. 아니에요. 얘는 이미 참이다라는 게 가정돼 있잖아요. 가정 결론 이게 참일 때 다음 상황이 참이 됨을 보이시오니까 어떤 건 보장돼 있는 거냐면 n일 때의 상황은 보장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가. 여기다 n 플러스 1 대입한 식 적어보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는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가를 체크해보라는 겁니다. 언제일 때 이게 성립할 때. 다시 이거는 그럼 아직 검증되지 못한 겁니다. 이거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같은지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거일 때 만약 이거라면 이 결과가 성립하겠는가가 질문인데 이게 성립하는가? 이걸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정은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요거일 때 요 다음 상황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등호는 이미 성립한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 n 플러스 1을 더하겠습니다. 이걸 더하는 게 상황마다 다르겠죠. 문제마다 다르겠죠. 근데 왜 n 플러스 1을 선택했냐? 요 k는 1부터 n까지가 1 플러스 요게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n까지니까 요거까지 딱 더해주면 요 우변이 뭘로 바뀌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로 바뀌게 되니까 다음 상황이 연출이 됐고 이 식을 잘 정리했더니 만약 이게 나온다면 이제 등호가 원래 성립하는 거니까 요 다음 상황이 성립한 걸 보이게 되는 거죠. 요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통분해주면 2분의 n 플러스 1 앞에 있고 요거 2분의 2니까 n 플러스 2. 이 등호는 이것 때문에 성립하는 겁니다. 양변에 n 플러스 1 더했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해서 당연히 성립하고요. 따라서 모든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수학적 귀납법은 두 가지 상황만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왜 참이 되는지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납니다. 활용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로 주는 문제들은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무엇을 더했겠느냐 가 여기는 얼마겠느냐 나 마지막 여기는 얼마겠느냐 다 가에 들어갈 식을 F, 나에 들어갈 식을 G, 다에 들어갈 식을 H를 한 다음에 F2, G1, H3 이거의 값을 고르시오. 128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전체 증명을 서술형이나 내신형에서 내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빈칸해가지고 이 흐름을 잘 쫓아가고 증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했던 것 같아요.
물론 최신 수능이나 사관학교, 삼사 경찰 이런 데에서는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최근에는 내신에서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여기까지.